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사람이란 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근데 막연한 감과 어떤 일이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막연한 감하고 좀 다른 건데, 일테면 현재 이제 폭락장은 아니더라도 하락장은 맞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금 있어서 좋은 종목, 또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1년 뒤에 뭐 혹은 2년 뒤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뭐 30%, 50%, 100%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전에 산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원상 회복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요. 하지만 현재 좋은 종목을 고른다면 1년이나 2년 뒤에 분명히 50%, 100%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제 경험론에 의한 감이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매수하느냐, 즉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매수 가격.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비싼 가격에 사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좀 수익성이 부실한 종목조차도 좋은 가격, 정말 저가에 산다면 수익률이 꽤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과거에 대가들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시적으로 주가 내림보다는 기업가치 상황이 어떤가, 아니면 그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주가 상황이 어떤가에서 항상 고민하고, 이를테면 기관들이 말하는, 아니면 제가 이제 여타 유튜브 주식 관련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매일 어떤 시황 같은 걸 밝히고 미국장을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제가 논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대가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가들의 마인드를 쌓으려고 노력했고, 현재 제가 대부분 대가들의 마인드, 대가들의 생각, 대가들의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업이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시총, 거기에 걸맞는 주가라든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매일 시황이든지 매주 시황 이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주식을 몇십 년 할 텐데 꽤 긴 기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편안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는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종목 이야기하고 회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회사 상황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드린데요. 그런 거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며칠 안에 아마 실전 투자자 독서 채널을 개설 예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종목만 이야기하는 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가들 좋은자든지 대가들 육성에 담긴 동영상도 올리고 대가들의 책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다변화해서 좀 제가 현재 하는 게 너무 단순해서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재미를 위해서 채널을 만든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꽤 몇십 년 동안 평탄한 주식 투자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대가들처럼 생각도 하고 대가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련 작업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지금 준특급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종목들은 제가 모르는 종목은 아니고 최소 몇 년 전부터 봐왔던 종목이고요. 물론 매수했던 종목도 있고 많은 종목은 매수 못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는 종목이고, 왜 그러냐면은 특급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매수기가 올까 말까요. 그래서 특급 종목이라 PBR 3, 4 막 아무데나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준특급 종목은 뭐 ROE 15, 20 뭐 그 정도 뭐 영업이익률 15%, 20%그 정도 종목이기 때문에 PBR이 1점대에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자주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평상시에 관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종목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런 종목을 제가 최대한 모르겠어요. 몇 종목 할지는 정하진 않은데 제가 아는 종목 한도 내에서는 일정한 종목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이 종목들이 나중에 저희들의 투자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갑자기 급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쉽게 말해서 제가 매수한 이후에 여행을 장기간 떠나는데 끼칠 확률이 높은 종목은 좀 대부분 뺐습니다. 얘는 물론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기관들 투자 방법으로 의하면 그런 종목도 사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대가들 방식으로 하고 싶고 대가들처럼 장기적으로 벌고 싶기 때문에 그럼 매출이 급나가더니 급등한 건 좋겠죠. 근데 급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은 대부분 제외하고요. 제가 이제 최소 뭐 3년, 5년 이상 본 종목들이니까요.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가 좀 낯설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요. 화면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자체에 뭐 깊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제가 만약 대가라면 돈 많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기관처럼 할까 생각이 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뭐 막구라 할까? 전체적인 틀을 잡고 종목을 많이 더 보면 매력적인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뭐 회사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갈게 안 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 말이 다 맞는지 뭐 제가 앞으로 이제 더 하고 20년, 30년 해보면 제 자산이 많이 늘었으면 제 말이 맞겠죠. 그거 이제 근데 대부분 제가 한 말의 한 95% 이상은 제 마인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대가들 마인드고 대가들의 책을 읽고 그 방향에 맞춰서 주식투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하는 말을 제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대가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든지 조언이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부합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 제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제가 추천도 많이 드렸지만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받고 이런 건 지향할 바고요. 궁극적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요. 뭐 주식 투자에서 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좀 더 시간이 많고 좀 더 고민할 시간이 많아서 종목을 많이 아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좀 더 홀딩할 수 있느냐, 좀 작게 뭐 짧은 기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크게 여러분과 저와 버핏도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버핏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니까 좀 더 여유 있고 이런 거죠.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세 번째 종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종목은 바텍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 업종에 있는 어떤 종목을 재무제표를 꼭 안 봐더라도 매출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활용한 치과용 첨단 영상 진단기기인 디지털 엑스레이 파노라마와 CT를 개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일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쉽지 않고, 물론 이 바텍 회사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제품에 국한한 회사는 다르겠지만, 이 뭐 치과 의사 갑자기 많이 생기고 뭐 배출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업종일 수도 있고 매출이 갑자기 급나갈 수도
있지 않다.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 수요 공급에 의해서 되게 매출 급락이 강하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좀 을기업보단 갓기업에 강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갓기업의 특징이 뭔가를 알고, 아, 이런 치과 의사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기기은 매출이 급락도 쉽지 않고 급등도 쉽지 않다. 이걸 알고 알고 있다면 재무제표를 안 보더라도 이 업종, 종목에 대해서 벌써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IT 반도체는 그런 게 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큰 거래처에 꾸준하게 납품을 하든지 이러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을기업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삼성전자도 매출액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 매출이 어떻게 될까 향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예측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종목을 산다면 항상 정정건강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어떤 업종은 어떻게 흐를 거라는 걸, 매출 어떻게 됐다는 걸 아는 그런 종목을 산다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디지털 엑스레이 파노라마 CT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보시면 매출을 보시면 덴탈 이미징 사업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수출이 대부분 차지해요. 대부분 한 90% 정도고요. 이제 내수가 한 1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제 지역별 매출액 보시면 아시아가 32%, 대한민국은 9%, 북아메리카는 25%, 유럽은 30%, 그리고 남은 이제 중동, 남아프리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변화되고 수출하는 업종이라서 좀 좋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바텍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점점 늘어나게 하겠지만, IT 반도체처럼 갑자기 매출이 급등하지는 않는다. 또 급락하지도 않죠. 이게 장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굳이 안 봐도, 이게 굳이 보는 분들이 이제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종목을 정말 그 애널리스트 펀드매보다는 종목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세한 해석이, 왜냐면 그 자세한 회사의 그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은 매출에 큰 영향을 대부분 이제 안 미치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매수하니까요. 물론 이제 자질구레한 기업의 자질구레한 그런 부분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업종을 안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얘가 뭐 하는 업종이다, 뭐 하는 종목이다 보면, 아, 매출이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게 이미 안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그럼 되게 접근하기 쉽고, 실제로 그게 많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게 1년에 100%, 200% 수익률이 아니라 20, 30% 수익률이잖아요. 솔직히 이 30% 수익률은 저가 매수가지고 1년, 2년 홀딩하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수익률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더, 대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편안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투자. 그게 이제, 버핏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머지 사항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 이게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판매하는 회사다. 이거 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우선 매출액은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 증가, 당기 순이익은 67% 증가했어요. 그래서 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5분기 실적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바로 올라오면 좋죠. 이제 근데 미리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이제 매수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목은 실제 계속 좋아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고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정말 최고거든요. 그런 종목을 사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툭 치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걸 매수하고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결정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큰 테두리에선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좋아지는데 횡보하든지, 물론 이제 높은 주가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낮은 주가에서 횡보하는 거에 좋겠죠. 그런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됐냐. 그냥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횡보하니까 갭이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매력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세계는 정말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세계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아니 저도 직업이지만 직업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저평가 종목을 찾거든요. 항상 찾고 현금 없을 때는 매수를 못하겠지만 현금 있을 때는 매수해서 올려버리는 행위까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올리는 행위까지 못하지만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이 분명히 있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걸 실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게 장기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솔직히 이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 결과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단기간에도 나타나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 바텍도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계속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근데 몇 년 횡보, 1, 2, 3, 4년을 횡보했어요. 4년 횡보하다가 2014년도 초부터 2016년도까지 40짜리가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400%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냐면은 이 기간 동안 기업가치 증가분을 이 2년 동안, 물론 2년 동안도 기업가치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4년 동안 기업가치 증가분을 이때 2년 동안 한 번에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원래 그러거든요. 대부분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횡보하는 종목 중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 이게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그런 종목 사는 게 좋고요. 뭐 1순위는 주가가 떨어진 종목, 자기가 자주 논하지만 매저가치도 교육처럼 기업가치 계속 증가해요. 1년 증가하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재가치보다 싸지는 이런 상황. 그 이후로 몇 년 뒤는 그 종목이 10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가치 증가하지만 주가 횡보하기 위한 또 하나는 매수하는, 물론 이제 1년 횡보한다고 매수한 것보다 뭐 이렇게 4년 횡보하는데 매수하는 경우 더 좋겠죠. 다나와도 그랬고요. 정말 많은 종목이 횡보하거든요. 기업가치 증가에 몇 년 횡보해요. 그게 힘든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힐라코리아도 실적은 엄청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히려 급락해가지고 1년 횡보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존 보유자들은 다 매도 쳐버리는 거죠. 그 뒤로 500%, 600% 날아갔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임이랄 수 있는 거예요. 심적인 게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홀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올라간 기간 동안에도 계속 홀딩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텍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경력이 해봤자 10년 좀 넘은 거잖아요. 제 이론은 상당 부분 한 95% 이상은 대가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물론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공유해 드리는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뭐 책을 다시 말한다면 뭐 피터 린치 뭐 전설 떠나는 올가용 이런 기본이고요. 하워드 마크스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것도 뭐 몇 번 읽어야죠. 정말 감동을 주는 책이거든요. 앙드레 코슬라의 책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법비 관련된 책도 있잖아요. 법시 쓰진 않지만 그것도 읽으셔야 되고, 뭐 주주총회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엮은 책, 라이브 콘서트 이런 것도 읽으시고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철학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바텍을 보시면 지금 이 회사 제가 굳이 단점이 이때 이제 레벨업 됐잖아요. 주가 레벨업. 기업가치 증가하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다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주가 레벨업이 있었어요. 400% 올라갔거든요. 400%를 기업가치 증가할 수 없죠. 이전에 이제 기업가치 증가분을 이때 이제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몇 년 동안 횡보하잖아요. 지금 2016년, 7년, 8, 9, 10, 11, 12.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 동안 횡보 중에 있어요. 제가 이 종목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초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이 4천억, 막 5천억, 6천억 이러려면 매출이 막 5천억에서 1조 나오거든요. 1조 이상 나와야 돼요. 1조 나오면 더 좋고. 근데 이 종목 보시면 매출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시면 11%, 15%, 마이너스 10%, 플러스 38%.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던 종목은 그 이후로 이제 고점을 찍죠. 왜냐면 이제 주가 올린 사람들은 최대한 올린 다음에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샀던 사람들은 많이 물렸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샀던 사람이 자 그냥 홀딩했다면 어떤 종목도 이익을 못 봤을 거예요. 그분의 잘못은 뭐죠? 보시면 기업가치 상승해도 이렇게 상승할 수 없는데 주가 레벨업이 돼버린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홀딩하니까 미래가치를 땡겨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건데 이걸 근데 비싼 거 사가지고 홀딩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출액 보고 지금 시가총액 보면 이게 PSR이 한 2.0 되는 거잖아요. 2.0 이게 한 올해 나 사람 4,000원 한 1.0 1.5 정도 되는 거네. 1.5 1.0에서 1.5 되니까 많이 싸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보시면 이때 매출이 2천억짜리인데 이때도 4천 5천 이랬으니까 이때는 PSR이 2 정도 나왔으니까 비쌌던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5% 이상은 나오죠. 웬만하면 2020년도에 12% 나왔지만 작년 올해 잘 나왔고요. 또 이 분기에 되게 잘 나왔잖아요. 실적이 잠깐 보시면 지금 최근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아무튼 훌륭해요. 15%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ROE도 20 정도 나오니까 훌륭한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과거에 2016년 주가 레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몇 년을 횡보하고 이게 7년을 횡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인지 못하는 분들은 한국 주식은 사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죠. 이때 몇 년을 이게 보세요. 이게 400% 올라갔잖아요. 이 전에 주가 랩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 가치가 훨씬 상황. 그래서 몇 년을 횡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매수할 때 과거 뭐 몇 년 전에 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기업 가치 상회하는 주가 레벨이 있는 종목을 산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단타 쳐서 이렇게 사서 팔고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 그건 현명한 행위가 아닐까요? 산 다음에 3년 뭐 4년 홀딩 하면 뭐 100% 200% 먹는다. 그러면 뭐 괜찮겠죠.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가 랩이 있던 종목이고 그래서 횡보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 대비 매출이 적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 중이라서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이 지금 28%나 갖고 있어요. 꽤 많이 갖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작년 초에 18%였거든요. 근데 지금 28%예요. 그래서 꽤 외인이 매집을 많이 했어요. 물론 개인이야 뭐 올라가면 매도 치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ROE가 최근에 지금 20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로 20은 안 나오죠. 20 넘으면 이제 특급 종목이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나오는 준특급 종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면 순차익 부채가 뭐 시총 대비해서는 엄청 큰 건 아니죠. 790억 적은 것도 아니지만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부채 비율도 40 몇 프로면 완전 특급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지배기업 주주 지분과 비지배 주주 지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물론 이제 비중 크지 않지만 이게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왜냐면 돈을 안 나눠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지는 기업 같은 거 좀 올라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종목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이 보시면 400억 500억 정도 들어오고요. 나가는 게 보시면 의외로 적죠. 이게 100억 뭐 해봤자 100억 작년에 120억 나오고 그거 말고는 1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비해서 자본 지출이 적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좀 볼까요? 배당이 좀 아쉽네요. 3만원짜리니까 300원 줘도 1%인데 100원 주니까 배당주는 아니고요. 배당 먹으려고 이 종목을 사면 안 되겠죠. 100원이니까 0.3%도 안 되네요. 또 뭘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면 관계 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 자산 600억 나오고 이게 이제 나눠가지는 그런 건데. 보시면 이게 4천억짜리니까 이게 엄청난 뭐 큰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PBR이 1.7이잖아요. 물론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1.7인데 이게 3천억 아래 떨어지는데 막 여기서 막 2만 5천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래버리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3천원 아래로 되잖아요. 3천원 아래로 되면 이게 괜찮은 기업인데 4,800억이기 때문에 이 재고 뭐 유동금 자산이나 뭐 며칠 보면 뭐 현금 자산 보면 엄청 크진 않아요. 딱 보시면 이제 감이 오죠. 그리고 보시면 비이동 부채가 좀 있네요. 비이동 부채. 장기 차입금이 있고 제가 뭐라 했죠? 항상 특급 종목. 그러니까 오너가 자기 회사를 막 영원토록 소유하고 싶은 종목 그런 기업은 비이동 부채를 깔끔하게 없어요. 대부분 정말 그래요. 많은 기업. 대기업은 안 그러죠. 대기업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안 좋은 우리나라 오너들 많죠. 그래서 막 차입금이 하체 많죠. 그걸 뭐 줄여야 되는 그 줄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뭐 CJ나 뭐 많아요. 많고 그 이제 재무처를 계속 보다 보면 그렇구나 좀 그렇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관련 기업이 다 똑같거든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CJ그룹이면 CJ그룹 관련 기업 보시면 재무처가 거의 비슷해요. 오너가 하나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수치로 보시면 영업이익률 15% 이상 나오고 RO도 20% 나기 때문에 준특급의 송세가 없지만 PBR이 좀 비싼 편이다. 싼 편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10% 정도 매집하는 상황이다. 나쁘게 볼 수는 없고요. 단점을 찾아야 될 텐데요. 단점이 좀 보이네. 피델리티 갖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피델리티는 좀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을 계속 매집을 해요. 물론 이제 누가 올리면 팔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접 올리지는 않아요. 잘. 그 투자회사에서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올리려고 할 때 피델리티 보고 저보다 저 이상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으면 잘 안 올리려고 하죠. 왜냐면 올리면 얘네들이 매도 치거든요. 수익 실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이 그럽니다. 매도 상황도 제가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라 할 수 있고. 아무튼 수치로만 제가 말했지만 이런 걸 무시하는 재료는 매출 폭발. 무시하고 올리죠. 왜냐면 그렇게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뭐 얘네들 신경 쓰겠어요. 그쵸? 아무튼 준특급으로 손색은 없어 보이고요. 좀 아쉽다. 지금 주가가 좀 싸지면 좋은데 좀 엄청 싼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주가 레벨업 한 것처럼 이때 몇 년 횡보했잖아요. 이것도 몇 년 횡보한 거예요. 당연히 횡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전 종목도 인바디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의료 관련 뭐 이런 기기를 파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한번 이 제품도 한번 치과 의사한테 한번 전달되면 상당 부분은 안 바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업종 자체가. 그래서 좀 매출 확장력이랄까? 이게 조금 약해요. 그걸 아시고요. 아무튼 가격이 엄청 싸지면 이게 1.0 뭐 잃어버리면 엄청 싸진 거죠. 그쵸? 보시면 2년 전에도 PBR 1.4까지 떨어졌네. 1.1까지 떨어졌네. 그때 매력적이 보이는 거죠. 입이 2천억대. 매력적. 지금 이것도 2천억대면 매력적이죠. 왜냐면 영업이익이 보시면 2천억짜리라고 치면 영업이익이 400억 나오고 이러면 엄청난 거죠. 그 나눠 가지는 목도 적으니까 집에 비지집에 주주주분 있잖아요. 그거 돈 나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좀 나눠 가지죠. 이렇게 집의 주주 순이익과 비집의 주주 순이익이 나눠 가지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뭐 양호한데 워낙 주가 레벨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 횡보한 거고 계속 횡보하다 보면 또 쌓이는 구간이 생기겠죠. 매출도 커지고 기업 가치 증가하고 이러면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